안녕하세요. V연에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원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입원료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숙소, 저기 호텔에 가면 스위트룸도 있고 일반적인 방도 있고 그리고 뭐 더블룸도 있고 그 다음에 침대 2개 있는 곳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각 방마다 객실료가 달라지는 것처럼 입원료도 각각 해당되는 입원실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입원실마다 또 해당되는 지침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입원료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입원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입원 방식에 따라서 이 종류에 따라서 입원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의약품 관리료 및 다양한 관리료들이 있고요.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료의 종류를 보기 전에 먼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입원료 같은 경우에는 100%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간호관리료 25%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합해서 100%가 되는 건데요. 의학관리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간호관리료는 간호사 선생님의 관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 관리료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침대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또 세탁도 하기도 하고 또 건물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을 바로 병원 관리료라고 합니다. 만약에 입원실이 10만 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의학관리료가 4만 원, 병원 관리료가 3만 5천 원, 간호 관리료가 2만 5천 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환자분께서 만약에 외출을 했어요. 그랬을 때 뭐 의학관리료 같은 경우 의사의 별다른 진단이나 뭐 케어를 받지 않고 간호관리료, 간호사의 케어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빼고 병원 관리료만 책정을 해서 청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외출 외박을 했는데 이 모두를 받았다. 그러면 부당 청구가 되는 거겠죠.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아래처럼 표시를 해 놓았고요. 먼저 기본을 볼게요. 기본 같은 경우에 A, B, 땡땡땡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기본 코드들을 나타낸 것들이고요. 기본 일반 병실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2인실부터 6인실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원급과 병원급 으로 나뉘어진다고 볼게요.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인실, 5인실, 6인실을 일반 병실로 일반 입원료로 받을 수 있고요.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2인실부터 6인실까지 일반 입원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병원급은 2인실, 3인실은 상급 병실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격리실 볼게요. 격리실은 앞에 AK라고 해서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격리실은 법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입원실입니다. 세 번째로 내소정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어요. 뭘까요? 내과, 그리고 소아, 정신과 이렇게 줄여서 저희 청구하는 사람들 내소정이라고 말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냐? 요 세 가지에 해당되면 나중에 입원료의 30% 가산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산정 코드, 우리 기본 코드 A, B, 땡땡땡 뒤에 산정 코드 자리에 004를 넣어주면 됩니다. 납병동 입원료 같은 경우에는 AF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납병동 입원료는 6시간 이상 병실을 사용했을 경우에 받을 수가 있는데 단순 수액 처치는 안 돼요. 단순 수액 처치가 뭐냐? 우리 감기가 걸려서 수액을 맞으러 갔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누워 있었다고 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수액을 맞기 위해서는 이 납병동 입원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납병동 입원료를 받기 위해서는 처치나 수술에 해당되는 시술을 받고 그 다음에 6시간 이상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납병동 입원료입니다. 상급병실 코드는 우리 상급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신생아는 AG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산모가 출산을 하고 바로 아기를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모도 병실에 입원해 있고, 그 다음에 아기도 따로 병실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입원 요구, 신생아 입원료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있는 아기와 없는 아기 입원료로 나눌 수 있고요. 질병이 있는 아기들은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우리 인큐베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보육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입원료 했을 때, 저희 보육기 사용하고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아기들도 우유를 먹어야겠죠. 그때 산정할 수 있는 게 신생아 모유수유 관리료. 그래서 아기가 입원을 해서 입원료를 쓰면 신생아 모유수유 관리료도 같이 따라온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입원료를 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를 해서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다. 이 신고에 대한 내용들, 여기 뒤에 지금 가볍게 말씀드린 입원료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